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승수했던 사례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의결권 위임장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써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 관련 집회에서 사용되는 의결권 위임장에 이런 것이 없을 때, 일자가 없거나 또는 신분증이 없을 때 이런 위임장이 무효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이런 쟁점은 좀 올드한 쟁점이에요. 이미 정리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된 쟁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자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꾸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쪽장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다투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쟁점을 미리미리 아셨다면 사전에 잘 준비하셨다가 법적 분쟁이 없도록 하시면 비용도 많이 절약하실 거예요. 굳이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문의됐던 사안을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관련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의결권 위임장 중에서 작성 일자가 전혀 없는 것이 있었고 심지어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위임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임장은 무효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임장에 일자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다.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이에요. 자, 관련해서 먼저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은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이죠. 이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집합건물법 38조에는요. 의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집회에서 의결할 때 이런 의결 방법을 정해놓고 있어요. 집합건물법에서요. 자, 그리고 이게 4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조항을 제가 나열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조항에는 사안과 같은 문제가 된 일자가 없거나 또는 신분증이 반드시 첨부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열한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1항 집회 의사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일어난다. 그리고 의결권은 서면인의 전쟁 방법 그 다음에 대리인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34조에 따른 집회 소유 통지나 통지 가름하는 게시할 때 이건 뭐냐면 규약에 소유 통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건물 게시판이나 건물에 붙여서 소유 통지 가름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일 경우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제13조에 전제적 방법을 사용한 의결권 행사 방법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조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집회 수립할 때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라. 이런 조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게 위임장이잖아요. 이 위임장을 사용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제1항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위임장이잖아요. 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이지 이 위임인의 어떤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항 대리인 한 명이 수인의 구분소유자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어떤 위임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몰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위임을 받을 때는요.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전체 면적의 5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50%가 넘는 50.1% 이런 1% 요거는 다른 사람이 위임받거나 다른 사람이 직접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지 자, 여기에서 위임장에 일자가 있어야 된다. 또는 위임장에 위임인의 어떤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조항들을 나열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권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셨죠? 저희가 시행령에서도 대리인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정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이 서면이 뭡니까?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위임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거나 또는 이런 대리인 위임장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거나 이런 규정은 아예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신분증이 누구 신분증이요? 신분증이 누구 신분증이요? 위임인의 신분증. 왜냐하면 수임인의 신분증은, 이 수임인은 사실은 당연히 신분증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거나 의결권 행사할 때 내가 수임받은 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 신분증은 내가 누구라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이 신분증은 위임인, 즉 어떤 구분 소유자의 신분증을 말하는 것이에요. 위임인의 신분증, 이런 위임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효가 아니다. 무효로 보기 어렵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실제 판례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결국 위임장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요것이 결론이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판례, 인천지방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결권 위임장에 날짜, 이 위임장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게 언제 작성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수임인이 아니라 위임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임장이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